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바로 해야 돼서 이렇게 급하게 촬영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반하고 일반이 진도가 빠릅니다. 다른 반보다. 다른 반은 뭐 체육대회다, 벚꽃대기다 해가지고 수업 많이 빠졌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2반하고 1반 진도가 빠른데 휴강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진도를 나가야 돼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바로 한번 수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른 반하고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자, 70페이지를 보면요, 책 70페이지 보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원가 배부에 기초 해가지고 이제부터가 이제 원가 배부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가 배부라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면 그거를 각각의 제품에 배부해 주는 걸 원가의 배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두 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때 공통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있으면 그 돈을 적절하게 각 제품에 배부 또는 뿌려주는 그 절차를 원가 배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하게 어떻게 배부해 줄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적절하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배부 기준은 네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 인과관계 기준이 있었죠. 원인과 결과, 즉 많이 쓴 놈이 돈을 많이 내라 라는 게 인과관계였고, 그 다음에 수혜 기준이라는 것은 혜택을 많이 본 놈이 많이 내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쌤이 뭐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에 대한 광고 선전비를 어떻게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지불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담 능력 기준은 그런 건 됐고 그냥 돈 많은 놈이 다 내라 라는 게 부담 능력 기준이었어요. 부담 능력 기준. 그 다음에 4번 공정성과 공평성은 이런 배분을 할 때는 공정하고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제품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원가는 적게 만들고 싶으니까 원가 배분을 적게 받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급에서 2학년 2반에서 또는 2학년 3반에서 이렇게 학급비를 내야 돼. 아니면 어디에 기부를 해야 돼. 그러면 적게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적게. 웬만하면. 그죠?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적절하게 24명한테 적절하게 배분해주는, 야, 너 얼마씩 내, 얼마씩 내, 얼마씩 내, 이렇게 배분해주는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래서 7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가 동인이라는 게 있고, 원가 동인이라는 것은 원가를 배분하는 어떤 동기,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 이런 거예요. 밑에 표를 보면 제품은 생산량과 작업 시간에 따라서 배부해야 되는 거고, 여객 수송이라는 것은 운송수단과 거리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우면 조금만 내고 거리가 멀면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상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 볼 수 있다라는 게 원가 동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조간접비 배부라는 겁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제조간접비 배부라는 거 엄청 중요하죠. 제조간접비라는 뜻 아직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제조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들어간 돈, 이 제조간접비인데 이거는 결국 공통적으로 들어간 돈하고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보시면 쌤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적겠습니다. 제조간접비 오늘은 며칠이죠? 날짜 적으세요. 날짜 적고, 날짜 적고 1. 제조간접비 배분 이렇게 적을게요.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는, 작업별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두 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그 제품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 그죠? 추적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런 말이에요. 없는 제조간접 원가가 구성 항목이 다양하므로 우선 제조간접비 원가라는 계정의 집계에서 모은다라는 거죠. 모은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돈을 다 모아봐라 그 말이고, 이를 적절한 배부 기준, 이런 적절한 배부 기준이란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개별 작업, 즉 뭐 하나면 하나, 두 개면 두 개, 이렇게 개별 작업에 배부해 줘라 라는 거지. 근데 개별 작업이라는 것은 제품 1, 제품 2가 되겠죠. 그 제품 1, 제품 2는 원가를 적게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둘이 적절한 배부 기준에 따라서 잘 맞춰 가야 된다, 이런 거죠. 적절한 배부 기준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바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제를 하나 선생님 만들었거든요. 이 예제를 가지고 한번 바로 볼게요. 자, 보시면 예제하기 전에 근데 일단 어떻게 배부해야 되는지라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요걸 한번 일단 이론적인 건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떻게 배부, 공통적인 거예요. 제조간접 배부는 여러 생산 제품 생산에 공통적으로, 이게 엄청 중요하다, 여러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 발생하는 원가, 이 공통적으로 발생하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쓴 거잖아요. 함께. 나는 초코파이도 만들고 새우깡도 만드는데 함께 들어간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내라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럼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 합리적인 배부 기준이 저번 시간에 말했던 인과관계, 수혜 기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과관계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정해준 거죠. 이렇게 요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책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어려워하지 마세요. 가액법이라는 것은 금액을 더해서 만든다라는 거고, 시간법이라는 것은 시간을 생각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배부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예제 문제. 책에는 없습니다. 책에도 없고 선생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자, 볼게. 예제. 자, 이 예제를 가지고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 회사는 5월 전체잖아요. 5월 달에 제품 A도 만들고, 이걸 A로 할게. 제품 A도 만들고 제품 B도 만든대. 두 가지. 근데 여기 자료는 제품 A랑 제품 B랑 한꺼번에 다 들어간 돈이에요. 여기에 직접 재료비라는 것은 공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A, B 공통으로 들어간 돈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일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이 제조간접비 봐보세요. 이 제조간접비는 제품 A나 제품 B에 공통으로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900만원이 아무튼 공통으로 들어갔대. A와 B를 만들 때. 그러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그럼 이 900만원이 A는 얼마를 내야 될까? 이 900만원이 들어갔어, 돈이. 뭐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900만원 들어갔대. 그럼 A는 저 900만원 중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요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는 요거 있네. 요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직접 재료비법, 농우비법, 직접원가법, 노동시간법, 기계시간법,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요. 문제에서.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했다 볼게요. 직접 재료비법으로 제품 A
A의 제조 원가를 결정해라.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잘 보세요. 직접 재료비 법이에요, 지금. 직접 재료비 법. 그러면 재료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배부 기준, 적절한 배부 기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합리적인 배부 기준, 적절한 배부 기준. 이게 바로 직접 재료비 법이라는 거예요. 재료를 많이 썼니? 그러면 제조 간접비도 많이 썼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죠. 재료 많이 쓴다고 해서 전기세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냥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야. 야, 재료 많이 썼니? 제품 A, 너 재료 많이 썼어? 그러면 너 아무래도 제조 간접비도 많이 썼을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지들끼리 합의를 본 거죠. 그리고 제품 B도 야, 너 재료 많이 썼어? 그럼 네가 제조 간접비도 많이 썼을 거야. 왜? 공통적인 부분은 왠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 공통적인 것들 전기세도 많이 냈을 거고 그랬을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서로가 합의를 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전체 공장에 들어간 돈이 900만원인 거야. 그죠? 900만원. 상식이에요. 암기할 필요 없어. 900인데 우리가 공장 전체, 여기 전체에 전체 A, B 만드는데 재료가 얼마 들어갔어? 이만큼 들어간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아하, 이거 뭐냐면 이 정도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돈이 있었는데 A, B의 전체 재료비는 이만큼이다. 아, 그러면 재료비당 제조 간접비는 얼마나 될까? 0.75가 되겠네. 이렇게. 이게 됐죠? 위에가 제조 간접비야. 이게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고. 여기 1200만원 뭐예요? 이거는 위에는 기준인 거지. 배부 기준. 이 뭐였어? 재료비였잖아. 그러니까 재료비, 공장 전체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0.75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를 배부율이라고 부른대요. 배부율. 그래서 말했던 요 위에 있던 요 배부율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배부율에 따라서 배부해주면 돼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배부율이 몇이요? 0.75잖아. 그럼 0.75 곱하기 얘는 실제 A는 얼마나 썼대? 직접 재료비를 150만원 썼잖아. 오케이. 150만원. 그러면 아하, 이게 배부율인데 A 너는 이만큼 썼어. 뭐를? 직접 재료비를. 왜 직접 재료비를 곱해? 배부 기준이 직접 재료비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곱한다고. 그러면 곱하면 이게 112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공장 전체에 공통으로 쓴 거는 900만원인데 기준을 직접 재료비 법으로 하라 했으니까 직접 재료비를 여기다 밑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배부율이라는 비율이 나오고 요 비율대로 너 얼마 썼어? 150. 그럼 150 곱하기 이거야. 제품 B는 또 얼마 썼겠지? 그러면 얼마 쓴 거 곱하기 0.75야? 이렇게 해서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를 배부율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숫자를 배부액이라고 부르고 배부액. 배부액. 네. 그래서 제품 A는 이만큼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했던 여기에 가액법 중 직접 재료비에 해당되는 거. 만약에 지금 노무비는 어떻게 될까? 요걸 뭘로 바뀌어? 요걸로 바뀌지. 1800으로. 그지? 간단하지?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그럼 여기 숫자가 바뀔 거 아니에요. 1800으로 바뀌니까 숫자가 0.2로 0.5로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절반이니까 0.5 여기도 0.5로 되고 곱하기 뭘 곱해야 될까? 여기는? 그치, 100만원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배부액이 나오겠죠. 왜 100만원을 곱해? 직접 노무비 법으로 한다면 그렇다는 거지. 직접 노무비 법으로 한다면. 이해됐죠? 말로 하겠습니다. 직접 원가법은 어떻게? 요 두 개 직접이잖아. 둘 다 직접. 요 두 개 더하는 거야. 더하니까 얼마? 3000. 여기가 3000이 되겠지. 어차피 여긴 똑같아요. 3000이 되겠지.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그게 그대로 여기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를 곱해야 돼?
그치. 제품 A를 구하니까 요 두 개 더한 값. 왜? 요 두 개 더해서 3천이었잖아. 여기도 당연히 3천으로 가는 거고, 여기도 요 두 개 더한 250만원을 가야지. 그러면 배부액도 달라지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걸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가액법은 한 거고, 시간법으로 볼까? 시간법도 똑같습니다. 뭐 별다를 거 없습니다. 시간법은 자, 이제 시간법 위에는 이제 뭐였어요? 이제 여기는 가액법, 이렇게 금액으로 하겠다는 거야. 금액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자, 시간법은 시간이 나와야 돼. 시간이. 그래서 예제가 이런 예제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 시간법은 노동시간, 여기 노동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 직접 노동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품 A의 제조 원가를 결정해라. 뭐 이렇게 문제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근데 공장 전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여기 샵 401, 402, 403이라는 세 개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세 개의 제품. 근데 401에서는 이 정도 재료, 이 정도 노무가 들어가고 노동시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402도 마찬가지 재료, 노동시간. 그 다음에 재료, 노동시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제조 간접비가 얼만데 이 세 명이 쓴 게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얼만데가 안 알려줬어. 문제에서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제조 간접비가 80이다 라고 할게. 80. 이랬을 때 샵 넘버 원이라고 할까? 그냥 샵 넘버 원. 이거야. 샵 여기 이때 제품 A에 이렇게 기준으로 샵 401을 결정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빨리 풀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제조간접비가 얼마인데? 80만원. 그잖아. 위에 거랑 똑같아. 자, 80만원. 80만원인데 이게 제조 간접비 80만원인데 뭘로 나누라고? 여기 배부 기준이었잖아. 이 배부 기준이 뭐였어?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죠?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데? 200시간? 아니야. 공장 전체로 해야지. 이것도 공장 전체야. 공장 전체 제조 간접비가 이만큼이라고. 얘 3명이 다 쓴 게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공장 전체니까 밑에 있는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도 공장 전체로 가야 돼. 800시간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간당 얼마가 되는 거야? 노동 시간당 1,000원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노동 시간당 1,000원만큼만 주면 되겠다. 그러면 답 나왔네. 이제 노동 시간당 1,000원이니까. 그치? 곱하기 노동 시간당 1,000원이니까 곱하기 샵 401 구하라며. 매일 몇 시간 썼어? 200시간. 오케이. 너는 200시간. 그러면 너는 얼마다? 20만원이다. 이게 제조 간접비 배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 샵 401 이거의 제조 원가는 얼마예요? 얼마? 제조 원가 어떻게 구해?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뭘 더해? 직접 재료비 더하기 뭐? 직접 노무비 그잖아. 그 다음 뭐예요? 그치 제조간접비지. 이 세 가지잖아요.
선생님 직접 제조 원가도 있잖아요. 거의 없다고 치면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는 이미 적혀 있잖아요. 얼마라고? 10만원 그죠? 농업비는 얼마라고? 15만원이라고. 제조관세비는 이번에 얼마라고? 20만원이라고 구했잖아. 그러면 이게 10만원, 15만원, 20만원이죠. 10만원 그죠? 요 두 개는 알려준 거니까 애초부터 10만원 그렇잖아.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구한 거 20만원 이렇게. 그래 총 얼마? 30, 45만원? 이게 답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뭐나 요게 나오는 거야. 여기 45만원 구해라. 아니면 이거 20만원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가액법의 대표적인 거고 이게 시간법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더 있었지. 요렇게 가액법, 요렇게 시간법. 만약에 기계시간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럼 여기가 기계시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구하는 게 배부액이다. 배부율이다. 배부율. 오케이? 위에도 여기도 배부율이었죠? 이 배부율 곱하기 자기에 해당되는 시간, 배부 기준 시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외울 필요 없이 요걸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바로 풀어보면서 아 이게 직접 재료비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0페이지 보면 70페이지 왼쪽에 제일 위에 거 말고 밑에 제조관제비 배우 방법 그래서 실제 배우법이 있고 실제 배우법 밑에 가액법이 있고 73페이지에 시간법이 있죠. 그게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그래서 예정 배부법은 요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노트 정리가 있네요. 예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부터 날짜 적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노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제 문제는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탑하고 이렇게 해서 스탑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스탑하고 나서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트 정리하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학교 오면 또 이렇게 취업 얘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